네, 대선이 이제 딱 2주 남았네요. 14일 남았는데요. 여론조사상 여전히 엎치락뒤치락 1, 2위 후보가 가려지질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기회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진봉 교수가 원래 좀 의리가 없어요. 아 무슨 말씀을? 최의리입니다. 우리 방송 시작한 지 지금 7개월이죠? 이제 나와놓고 뭐 의리가 있다고요? 최의리라고? 너무 아침 일찍 방송을 하세요. 여기저기 피곤합니다. 이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즘 순환을 겪고 있어가지고요. 네. 저는 응원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아하진 않지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려가지고 두 군데나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지 말라 그래서 사실은 물어보지 예. 않을까 했는데 물어봐야 되겠네요. 본인이 말하네 스스로. 예? 어제 이재명 후보 공개 지지 선언한 명단에 양지열, 최진봉 두 명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자마자 곧바로 하차 통보받았다 그러는데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네 오늘 아침에 원래 계획돼 있었는데 잘려가지고 여기로 바로 왔습니다. 그랬어요. 네. 연기 잘리니까 우리 방송 나온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원래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네. 갔다가 오려고 했는데 바로 직행으로 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론은. 감사합니다. 그 양지열 변호사도 어제 자기가 하던 TBS 네. 진행에서 네, 잘렸더만. 하차했죠. 야, 박지훈은 살아남네 그래도. 그러니까 박지훈 박지훈은 변호사? 절대로 서명을 안 합니다. 박쥐훈? 절대로 그런데 서명을 안 합니다. 그래요? 네, 지지를 안 하십니다. 사실 뭐 서명하고 안 하고 이미 다 성향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다 드러났는데 그 서명한 거 가지고 문제를 삼으시니. 교수님 이제 그러면 정치해요? 할 수 없죠? 아니요, 아니요. 무슨 이렇게 저는 정치를 하는군요. 절대로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아, 왜요? 본인의 정치가에 자질이 없어요? 자질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자질은 또 있어요? 별로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럼 뭐야, 돈에? 오로지 왜 이러세요? 갑자기 또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오로지 저는 돈진봉이다? 그 방송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최진봉 교수님 너무 좋아해서 이제 한번 위로 겸 이렇게 네, 좀 감사합니다. 해줬어요.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나의 위로.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런 사이라는 거. 자, 21일 토론회 얘기 한번 잠깐 할게요. 자, 네.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씨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나온다. 물론 무슨 맥락인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재명 게이트. 이 게이트. 말만 가지고 지금 사실은 장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공개된 내용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자료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보면 정영학 씨가 뭐 일단 뭐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시죠. 해보시고 네. 라고 하니까 김만배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를 시도했는데 계속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뉘앙스를 들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영학 씨가 안 되시더라도 뭐 김만배 나 스트레스 안 받아 이렇게 네. 그냥 사실 스트레스 받을 때 하는 말들이죠. 네. 근데 정영학 씨가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정영아 현철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김만배 오리역이나 신경 쓰자고 형이 오리역을 해볼게. 오리역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네요. 자 정영아 씨가 네 김만배 점점점 뭐뭐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예 이렇게 나왔어요. 네.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후보가 본인을 안 도와줘가지고 짜증난다 뭔가 해봤는데 시도가 안 먹히더라 이런 뉘앙스로 사실은 들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재명이 계속해서 뭔가 안 되는 이유는 이재명 그 당시에 그 게이트 때문이다 뭐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그렇죠. 요때 있었던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그 재판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왜냐면 네. 시기적으로 2020년 10월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대장동 이슈가 타이밍이 크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장동 이슈가 된 건 2021년, 그러니까 1년 뒤예요. 네. 그러니까 2020년 10월에 지금처럼 대선에 지금 대장동 이슈 뜨는 것처럼 이게 이슈가 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게이트라고 한 말은 네. 지금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신 거죠.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 물론 무죄가 최종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재판 과정이 그 게이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게이트가 게이트라고 얘기한 건 게이트란 말 때문에 그런 건데 게이트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큰 사건을 게이트로 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워터게이트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네. 근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게 지금의 대장동 이슈 예를 들면 뭐 거기서 이익을 얼마를 냈고 거기서 뭐 지금 뭐 유동규 씨나 이런 분들과 연관돼 있고 이 부분이 전혀 나오기 전의 문제예요. 그럼 그 당시에 지금의 이 상황을 예견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관련된 이슈를 그들 표현으로 이재명 게이트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게이트라는 말은 사람이 쓰는 사람에 따라서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슨 게이트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만의 사이에서 통용되는 어떤 표현으로 게이트를 썼을 거고 그 게이트는 그 당시에 사건과 연관돼 보면 이재명 지금 후보의 그 당시 선거법 관련된 재판, 그 재판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걸 가지고 뭐 지금의 그 대장동 관련된 이슈와 연결시키는 거 이거는 무리가 있다. 왜 아까 말씀드린 2020년하고 2021년에 1년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강훈식 의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입구에서 지킨다는 의미의 게이트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너무 앞에서 철통 방어를 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안 먹힌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에서 이런 얘기했죠. 이 발언 사흘 전인 10월 23일에 이재명 후보는 2년을 끌어온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당시 이재명 게이트는 이 후보의 대장동 토론 발언 등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제가 또 적금 가서 한번 좀 당사자들에게 확인을 물어봐서 우리 해주시기 뉴스부터 단독으로 한번 제가 예.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만 이거 화면 한번 떼볼까요? 뭐요? 최진봉 교수님을 지금 네. 응원하는 댓글들이 아유, 지금 감사합니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힘을 얻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려도. 꿀딸기님께서 최진봉, 그다음에 삼국님께서 돈진봉님 이러면서 올렸는데 한번 이거 화면 한번 띄워볼까요? 여기 보니까요, 돈진봉 교수님 우리 사실 못 띄어요? 못 뛰어요. 잘 됐습니다. 왜 못 띄지? 못 띄우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사실 우리 슈퍼챗 거의 안 쏘는데 네. 돈진봉 교수님한테 사람들이 의리의 사나이 돈진봉 하면서 10,000원 올린 거 내가 아이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슈퍼챗을 10,000원을 올리신 분이 두 슈퍼챗 분이나 올려봐야 계세요. 저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노영희의 내가 밥 사이다로. 사주잖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밥 사는 값이 더 든다니까. 어쨌든 지금 최진봉 교수님한테 너무 아유,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때문에 힘이 나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현정님께서 이재명 지지한다고 하면 왜 안 되나요? 네, 동해남부선님 박지우는 소신 있는 기회주의자. 소신 있는 기회주의자죠. 네, JJ님 두 군데나 잘렸군요. 최진봉 교수님 화이팅, 돈진봉 화이팅, 돼지돈. 또 돼지도를 뭐 진봉술의 대가 돈진봉. 야,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뭐, 예, 이렇게 괜찮습니다. 좀 그 정도 가지고 제가 뭐 흔들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흔들렸잖아 어제는. 왜 이러세요? 어제 우리 총괄편에 막 속상해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었는데 오늘은 또 좀 회복이 됐네요. 좋습니다. 자, 얘기 계속 이어가죠. 네. 국민의힘은 김만배 녹취록이 등장하는 우리 김 부장 잘하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 이런 대목이 그때 있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말하는 거다. 이 갑자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뜬금없이 지금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어제부터 이 얘기 나오길래 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예.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는 예. 내용 앞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번 이 자료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김만배 정의학 녹취록에 보면은 김만배 씨가 이렇게 말하죠. 양승태 대법원장님 시절에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 형이 꽉 올해 이렇게 양승태 대법원장님 되게 좋으신 분이야. 되게 좋은 분이 상당히 많군요. 김만배 씨는. 대화자가 진짜 뭐죠 남자일 그 양반의 저런 식으로 비참하게 불명예스럽게 하는 거는 뭐죠 쭉쭉.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람이 나쁘진 않지만 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김만배, 예. 윤석열은 대법원장님 저거 회복하지 않는 한 윤석열은 법조회에서 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대화자 그러니까 판사들이 싫어하잖아요. 여기서 싫어하는 게 윤석열이냐 양승태냐 혹은 김명수냐 이런 헷갈리고 있습니다만 김만배 윤석열 영장 들으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는 판사들이 싫어해서 안 봐주니까 예, 죽는다 그렇죠.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이 그렇게 되네요. 해석이 돼요. 예, 네, 맞습니다. 대화자가 죽죠. 예. 또 원래 제가 맞는 사람이긴 해요 윤석열은 이거 정량 말하는 거 아니에요 대화자는? 왜 이렇게 표시를 해놨을까? 어쨌든 자 김만배 되게 좋으신 분이야. 나한테도 꼭 잡으면서 내가 우리 김 부장 아는데 뭐 위험하지 않게 해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좋은 분이야라는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해서 거죠. 국민의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처음에 얘기했던 건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이걸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 이 그 맥락을 보면 이 부분은 약간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다음에 가시면 김만배 씨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누구냐? 이 손잡고 했던 사람이. 그럴까요? 근데 네. 명확한 건 뭐냐? 윤석열은 죽어요.
이건 명확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네, 요 말은 윤석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을 잡고 얘기하는 사람이 윤석열이냐 아니면 양승태냐 하는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이 맥락으로 네. 보면 이게 참 네. 애매하게 말을 했거든요. 지금 그렇죠. 앞뒤 막 왔다 갔다. 그렇죠. 근데 그건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네. 영장 들어오면 죽어는 윤석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부인할 수 이거는 없는 뭐 거예요. 부인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럼 판사들이 싫어하니까 죽는데 판사들이 싫어하는 건 죽는다고 맞네요. 해서 네. 무조건 다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죄가 있어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논리로 따지면 윤석열은 뭔가 죄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김만배 씨 주장이니까 100% 네. 무슨 죄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김만배 씨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 녹취록이 뭐 물론 국민의힘이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네. 녹취록이 사실이란 근간에 얘기해 보면 판사들이 싫어하고 윤석열이 영장 들어오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이 뭔가 재판을 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다고 그렇게 네, 이해할 수 있는 네, 뉘앙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뒷부분을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앞부분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 손을 잡고 얘기했다 안 했다 네, 이걸 네, 가지고 네, 얘기하는데 네, 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이 말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자꾸 물 흐리려고 물타기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뒤에 말은 사실 뭐 손 잡고 얘기한 게 뭐 있으면 그것도 더 문제가 되지만 없다 하더라도 항상 이 윤석열이 영장 들어오면 죽는다는 단어는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 관련된 내용은 예. 윤석열이라는 이름과 함께 여러 군데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나왔죠. 네. 그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 이재명이라는 이름 없잖아요. 그분 얘기했는데 그분이 사실은 지금 대법관이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는 뭐 윤석열은 죽어도 있고 뭐 내가 가진 카드면 죽어. 그것도 일맥상통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영장 들어오면 죽어. 내가 가진 카드면 죽어. 그 말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김만배 씨가. 그렇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고 그게 공개되거나 아니면 밝혀졌을 때는 상당히 윤석열 후보가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뉘앙스로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 말도 지난번에 내가 가진 카드면 죽어란 말과 연관돼서 김만배 씨가 뭔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만약에 밝혀지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그렇군요. 이제 추측이 가능한 거죠. 써미님께서 판사님들은 윤석열을 왜 싫어할까요? 나도 싫은데 이러고 그다음에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남이야 체육관의 기정님 교수님들 판사님들 싫어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까? 정말 이 기정님, 남이야 체육관의 기정님. 자, 어쨌든 우스갯소리 했던 것이고, 야 진짜 슈퍼챗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박창훈님, 뭐 그다음에 또 다른 분 해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주문을 걸다님도 그렇고 지금 응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힘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최진문 교수님의 설명이 합리적이고 그럴듯한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김만백 씨가 누나 김명옥 씨를 통해서 주택을 매입한 의혹이 사실 있는데 그 매입을 사전에 모의하는 듯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사실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그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이다 이런 말은 안 나오지만 그렇죠. 그 말은 없습니다.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그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예. 화면 한번 볼까요? 아까 저희가 한동희 기자하고도 얘기한 건데요. 정영학 씨가 그 회사에 집 넘기고 돈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쩌고 정영학 그럼 그 돈으로 주시는 거고요. 대신 이제 뭐 시가보다 너무 비싸게 하지 마라. 왜냐면 이제 걸리니까 시가보다 비싸게 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또 저쪽 양도소득세 물을 거 아니냐. 내가 차라리 그냥 많이 떼서 현찰을 바꿔서 그렇게 계속 돈을 줘야 되겠다. 누나를 통해서 어쩌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그러면 윤석열 후보 부친 집 얘기일까요?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는 없어요. 이게 윤석열 후보 부친 거냐 아니냐 이거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죠. 처음에 김만배 씨 누나 되시는 분이 윤석열 후보에 부친 집을 샀을 때도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아니 네. 이거 참 시기가 애매하다. 왜 이 시점에 김만배 씨 누나가 하필이면 그 집을 사냐. 그리고 또 그러니까요. 부동산 쪽에서 우상호 의원이나 다른 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매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또 우연이라고 치고. 그런데 김만배 씨와 그럼 관계가 계속 윤석열 후보 녹취록에 윤석열 후보 이름도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카드면 죽어라 그러죠. 영장 들어오면 죽어.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러니까 충분히 의심을 품어볼 수 있는 부분이 된 거죠. 여기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을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너무 이상해요. 무슨 말이냐면 집을 사는데 현찰을 왜 줍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만배 씨 누나가 집을 샀어요. 네. 개인이 샀으면 양도소득세를 왜 다른 사람이 물어야 되죠? 본인이 샀는데 예를 들면 노영희 변호사가 샀어. 네. 그럼 노영희 변호사가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양도소득세 걱정을 해주잖아요 지금. 네. 양도소득세 물을 거 아니야. 이 말은 자기가 사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사준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나한테 물어볼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집 산 돈을 마치
돌려주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내용상으로 보면.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현찰을 준다. 그랬더니 현찰을 주면 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취직을 시켜서 네. 그리고 거기서 월급을 받도록 하자. 네, 네. 실제 이분이 나중에 사내 이사가 됐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하잖아요. 지금 저는 이 상황적으로.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가보다 너무 비싸게 사봤자 상대방은 양도소득세를 또 많이 물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걸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다른 방향으로 그 사람에게 보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현찰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받아들였는데 네. 또 최 교수님은 조금 다르게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군요. 봐요. 네, 알겠습니다. 제 말이 맞겠죠, 그래도.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보다 내 말이 맞겠죠. 저는 잘 모릅니다. 부동산은 또 노영이가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자,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장동 사건 거론하면서 뭐 주범들이 3억 5천만 원 투자해서 1조 벌었다 이런 언급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윤석열 게이트로 봐야 된다면서 역공이 나오니까는 뭐 당시 대장동 사업 초기에 1,100억 원대 불법 대출하고도 검찰이 봐주기 해서 빠져나갔다는 조우현 씨 얘기도 나오면서 네, 맞아요. 윤석열 후보가 자꾸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그 당시 검사가 윤석열 중수 이과장이었는데 커피 한 잔 먹이고서 무혐의 처리해준 그렇죠. 당사자 아니었냐 네,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언론 보도거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차장에서 김만배 씨가 만나서 올라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오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 실- 작업해놨다고. 네, 그럼 올라갔더니 윤석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주임 검사 중수이과장, 네. 이과장이 있었고 이건 물론 언론 보도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또 나중에 네. 저를 또 그렇지 않은데 두 번 잘렸는데 어쨌든 아유, 그러니까 제 참네요. 말은 네, 네. 그 커피를 마시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처벌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냥 그 보도를 놓고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정말 김만배 씨와의 관계 때문에 조 씨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커피 한 잔 주고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지금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관련해서 논란이 많고 그 부분을 계속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그렇죠. 관계없다고 하지만. 근데 이게 과연 이 조 씨 관련된 조사한 내용들만 이게 언론 보도 사실이란 전제에 말씀드리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과연 제대로 수사를 했을까? 그럼 대장동 이슈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걸로 그렇게 국민의힘이 공격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이재명 후보의 문제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결국은. 그렇죠. 윤석열 후보도 연관된 게 돼버렸고 네네. 그 50억 클럽도 있잖아요. 그 클럽의 그렇죠.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이제 국민의힘 전신에 있던 분들의 정권에 일했던 분들이나 네, 아니면 네, 네. 정치를 했던 분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건 대장동 이슈 자체는 저는 법조 스캔들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네. 김만배 씨가 법조 팀장을 했었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부분 연관된 분들이 법조인들이잖아요. 지금 검사, 박영수 특검을 포함해서 네. 또 뭐 곽상도 전 의원도 그렇고 그분도 이제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런 게이트가 아닌가. 그걸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엮어가지고 마치 이재명 후보가 무슨 큰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했던 지금까지 이 공격이 얼마나 이게 네. 허무맹랑한 얘기인가 하는 부분을 네.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주문을 걸다님께서 교수님한테 조언을 해주셨네요. 네. 법적으로 문제되는 발언은 노영에게 살짝 아, 떠넘겨라. 알겠습니다. 노영 기분은 넘기도록 노영이란 말은 안 하겠습니다. 했지만 살짝 떠넘기시고요. 이런 말 들어보니까 저한테 지금 하라는 거.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자, 그렇게 하세요. 그냥 저한테 하시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김만배 씨 녹취록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많이 봐줬다. 이런 얘기 하나 나오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조우현 씨 관련해서 1,100억 원대 저축은행 돈 그거가 나중에는 결국 대장동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게 천화동인 6호로 들어갔나요? 어쨌든 들어갔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많이 봐줬다. 위험하지 않게 해. 그다음에 실제 그 당사자인 조우현 씨가 여기 대장동 들어가서 이게 일하고 돈 벌고 이 구조를 살펴보니까 다 같은 맥락으로 사실 들려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를 부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생각을 해요. 자,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네. 뭐 대장동 그분이 아니다, 뭐 이재명은 아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나왔습니다만은 지난번 특검에서 특검이 아니라 그 토론회 때 나온 얘기 중에 하나만 네. 얘기해 볼게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안철수 후보하고 같이 얘기한 것 중에서 우리가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한 거 가지고서 맞냐 안 맞냐 그러는데 아니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지
포함됐다고 한 것도 아니고 왜 그거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틀리네 맞네 뭐 경제 대통령이라면서 왜 그러냐 이런 비난이 왜 나옵니까 도대체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축통화하고 연관된 게 상당히 이상한 뭐냐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확장 재정 문제와 연관돼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확장 네. 재정이 나오는 거 이제 추경을 좀 해서 더 많이 도움을 주자. 네, 우리가 뭐 국채 발행하는 그렇죠. 관련해서. 그 상황이죠. 근데 기축통화라고 하는 건 노영희 변호사가 잘 올렸던데 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축통화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네네. 우리가 무역을 하거나 아니면 거래를 할 때 외국에서 그 통화 어떤 돈으로 거래를 할 거냐의 문제네. 거기에 이제 불어 달러나 위안화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위안화가 들어가 있나요? 그 위안화도 달러하고, 들어있어요. 예. 네. 근데 우리나라 원화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다른 데서 발표한 게 정경련이 발표한 보고서예요. 정경련. 정경련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을 대표하는 그런 모임이잖아요. 단체 그렇죠. 모임이고 그렇죠.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발표한 내용이 우리나라 원화도 충분히 기축통화의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의 경제 수준으로 본다면 그 얘기를 받아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된다는?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가 기축통화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한테 좋은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가죠.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했어요. 가슴이 웅장해져. 아니 정말. 비꼬는 거죠. 비꼬는 거. 그러니까 왜 그래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게 이해를 싫은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얘기할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이런 왜 얘기는.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업신여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것도 당대표가? 노영희 변호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업신여긴다는 말.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말했어요. 참.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준석 예. 대표가 좀 전에 그 태도 얘기 잠깐 했는데 예. 안철수 후보가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계속 완주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준석 후보가 댓글로 네. 리을 이응 키역 이렇게 네 글자만 치세요라고 나왔어요. 이거 한번 화면 볼까요? 네. 저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댓글로 리을 이응 키역 네 글자만 치세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네. 보통 요즘 이제 그 인터넷에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리을 이응이면 리얼이라는 뜻이에요. 네, 리얼, 레알이잖아요. 네. 크크기라는 뜻. 레알 레알 크크. 크크. 그러니까 이제 비꼬는 거죠. 한마디로 진짜냐 얘기하면. 이거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이제 후보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그 지난번에 그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지 네네네, 않습니까? 맞아요. 아니 유서 써놓고 선거운동 하냐? 그렇죠. 유지란 말은요. 쉽게 네. 설명해 볼까요? 유지란 건 우리가 독립운동가들 유지를 받들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한 거 다 듣고 그 얘기 합니까? 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유지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삶을 사면서 보여줬던 그 모습을 우리가 뜻을 받들겠다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유서하고 유서를 써놓고 죽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이준석 네. 대표 말을 들어보면 정말 예의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표로서 그렇죠. 그렇게 네. 말에 무게감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더맨 4C2님께서 정경련이 이재명이 말한 대로 기축통화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DSR 이거랑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건데 용 쓴다, 아유 저 좌파라고 말씀하셨는데 정경련에서 말한 건 DSR이 아니라 SDR입니다. 그리고 SDR을 IMF에서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좌파가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제가 네. 흥분해가지고. 아, 예. 네. 교수님 예. 여기저기 잘렸는데 우리 방송 계속 나오시죠 앞으로. 뭐 출연료 많이 줍니까? 아 그럼요. 앞으로 시간 되실 때마다 자주 나오실 거로 제가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명 교수님하고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